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한 14년 정도 됐고요. 한 20여 년 동안을 산지 개발이나 일반 개발을 오랫동안 경험. 저는 뭐 이렇게 실질적인 개발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세종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 한 11년 전에 이 건물도 제가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보면은 어떻게 저기서 이 건물을 허가를 받아서 지었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커피 한 잔도 안 얻어먹습니다. 제가 무슨 유관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지어서 지금은 그 금강변에 카페 네 군데가 들어서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늘농원 대표로 있는데요. 지금 그 산악리하고 장군면 산악리 그리고 장군면 금암리에다가 한 2만여 평에다가 표고목을 직접 절단을 해가지고 표고목 접종을 해서 지금 육성하면서 생산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저는 뭐든지 지금 개발이 됐던 농업이 됐건 임업이 됐건 실전에 강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많이 눈에 익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지금 2014년도에 전공을 했는데 그때 강변에 이렇게 도로의 안쪽이 있고 도로의 강 쪽이 있는데 도로 그 강 쪽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점은 지금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이 저희가 70년대 어릴 때 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들이 다 주변에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왜 그러는 거니? 밥 먹는 새끼 그리고 난방 이런 것들을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난방을 했기 때문에 산들이 거의 나무가 없었어요. 우리 학교만 갔다 오면은 산에 가서 나무 캐러 가고 뭐 소나무 갈퀴나무라고 하죠. 그런 거 긁어다가 또 금부를 떼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 시대에 그 새마을 사업도 했지만은 녹화 사업을 했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을 하면서 세계 유례 없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벌거숭이 산이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 몇 그루 예를 들어 산 조금만 50cm 이하라도 이렇게 굴치를 하면은 바로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녹화 사업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국토가 그 산마다 등산로 빼고는 빽빽한 산림들이 우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도 산불이 한번 나면은 여의도 면적의 몇백 배씩 그냥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지금 그런 산림에 대한 그 효율적인 효용성 있는 뭔가 개발을 해보자, 뭔가 정책을 제시해보자. 그래서 산림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많은 정책도 완화하고 산림을 잘 건강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배경을 할 수 있게끔 국가 정책적으로도 산림청이나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죠. 최근에도 한 45개 조항을 농식품부하고 산림청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어요. 그 농식품부에서는 26개 산림청에서는 19개 그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는데 전에는 관정도 팔 때 우물을 판다고 하죠. 관정도 팔 때 산지 일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관정을 판다거나 아직 뭐 대관정 승인을 받아야겠죠. 관정을 판다거나 또는 그 울타리를 친다거나 그런 것도 완화 신고 없이 그냥 시행하게끔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말 농장을 할 때 뭐 자금 조달 일서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많이 빽빽하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도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완화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산림 공익시설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보통 개인 영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산림 공익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는 특히 뭐 농업용 그 시설이나 이런 거 농림 축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상태인데 일반 숙박이나 캠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산림공익시설을 하면서 개인 영리 그 목적도 달성하게끔 그것도 산림 규제 완화 정책으로 많이 완화를 시킨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습경영 체험림, 습속 야영장. 전에는 뭐 캠핑장, 야영장 허가였죠. 지금은 습속 야영장, 습경영 체험림, 치유해수. 그리고 뭐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규모가 너무 크니까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품목만 제가 나열을 해드리면은 그런 유아숲 체험원, 뭐 이런 치유해숲들이 우리 개인들이 쉽게 몇천 평 단위로 접근을 해서 개인 영리시설, 숙박도 할 수 있고 야영도 할 수 있고 이런 캠핑도 할 수 있는 물론 기본시설 체험시설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굉장히 그 완화된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산림 정책의 안내자로서 숲 해설가나 산림숲 지도사나 또는 유아숲 지도사 그리고 등산로 지도사까지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 사업을 산림을 완화시키고 좀 보편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명확하게 산지관리법 12조 2항 제1호에 이런 산림공익시설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소제목으로 부동산 세종에서 또는 인근 공주에서 대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산림이 이런 전에는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에서 전혀 그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그런 완화 정책을 폐모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산림을 이용하다 보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임야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세종시에 1000군데가 넘는 부동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다, 보존관리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하면은 1000군데 거의 다 농림지역은 쓸모가 없다고 컨설팅을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존관리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전원주택을 개발할 수가 있고 근데 농림지역에서는 전원주택은 할 수 없는데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농림, 식품, 수산 이런 것들을 공장까지 염색공장까지 할 수 있는데 보존관리는 못해요. 하다못해 관광농원 허가를 내러 가도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는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농림지역은 허가를 해줘요. 물론 전원주택은 할 수 없지만은 농가주택이나 이런 수산업, 축산업주택은 할 수 있지만은 전원주택을 못 짓는다는 명분 하에 굉장히 보존관리보다 농림지역은 별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공익용 산지까지도 습속 야영장 물론 그린벨트가 공익용 산지하고 그린벨트랑 같이 겸해 있으니까 공익용 산지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그린벨트 특별법을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공익용 산지까지 습속 야영장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아까 산림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공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가 없게 평가를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값이 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원주택 단지는 평당 200만원, 300만원 분양을 하는데 농림지역은 불과 뭐 20만원, 30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림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 같은 이런 개발구역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느는 지역을 꼭 공략을 해야 돼요. 인구가 늘지 않으면은 아무리 번듯한 사거리 코너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물가 상승률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 공주는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은 세종의 후광으로 가까운 데는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꼭 느는 지역을 해야 되고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뭐 국회가 내려온다, 청와대가 내려온다. 이번에 또 5월달까지 국가산단 거기에서 1조 2천억 이라는 거대 자금이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 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요층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침체된 부동산 경기, 거래 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가 드는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상가 저도 계속 그 개발이나 건물이나 임야 같은 것도 많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도 하다 보니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만금 거기 그 비영도라고 거기서 제가 4층 건물 하나 있고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온 재산 다 털어가지고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상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월세가 얼마 나오는 거니? 그때 한 25억 정도 한 건물에 들어갔는데 월세 50만 원 나와요. 헛발질을 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헛발질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관광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시기에 놀러 갔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면은 여기 막 이거 막 땅값 괜찮겠다, 투자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땅을 사요. 근데 나중에 내가 놀러 간 시점은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365일 중에 330일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거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맹지 같은 경우도 이런 맹지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맹지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가 있는 땅에 10분의 가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맹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는 국어가 접해 있는 맹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맹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 부분은 보통 물이 흐르는 공간이 한 2m라면은 여유있게 국어 부지를 10m, 15m 잡아놔요. 그런 데를 통해서 녹록길이나 다니는 길을 확보를 하면은 땅값도 부동산 투자의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으로는 산림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세종시 산림조합에서 공적인 기관이죠. 산림조합에서 연서면 쌍유리에 3만 평 정도 산림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자는 500구자를 쪼개가지고 각각 다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여기 그 금남면 성강리에 또다시 3만 평 정도를 500구자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성황리에 임대에 쳤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임대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임산물을 재배한다거나 생산을 하면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키우다 보면은 한 2, 3년, 5년 금방 가요. 잘 키워놓으면 임대 기간이 끝나버려요. 물론 이제 내가 취나물이 됐건 요즘 유행하는 명이나물 이런 산마늘 이런 것을 하면은 그 단기 임산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내가 두릅나물 심는다, 엄나물 심는다, 참중나물 심는다 이렇게 되면은 잘 키워놓고 딸만 하면은 이제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물론 이제 나가라고는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겠지만은 내가 큰 보람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땅을 내가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내 땅을 확보해야 되냐? 주택지역은 평당 2, 300이 가는데 농림지역은 불과 2, 30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규모로 보통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2만 평, 3만 평 이렇게 큰 것은 살 수가 없으니까 소규모로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300평 정도 이상 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 40만 원이면은 보통 1억 남짓 대출 받으면 6, 7천만 원이면은 내가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론 거기에 물도 있어야 되고 관정도 있어야 되고 그 전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도로가 있어야 돼요. 꼭 도로가 일반 아스팔트 도로, 시멘트 포장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임도라도 농로라도 접해 있으면은 내가 가서 그 산림에 대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확보를 하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친구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 친구는 공무원인데 첫 번째는 저 대우자동차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저께 제가 두릅나무 종근 10kg 그 다음에 그 엄나무 종근 5kg
그다음에 참중나무, 온나무를 잔뜩 샀어요. 지금 눈이 녹지 않아서 심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바로 눈을 녹으면 이번 주부터 아마 식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친구는 그 대우자동차에 다니면서 그 살림 텃밭을 한 거예요. 텃밭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연봉보다도 그 태우면 상당히 연봉이 많잖아요. 그래서 봄에 잠깐 묘목 팔고 가을에 묘목 팔고 이 친구는 종근 생산을 해가지고 두릅나무를 쭉 예를 들어 한 10kg 심으면은 종근을 10cm마다 탁탁 잘라가지고 심기 때문에 1500개를 심으면은 그것이 또 막 번져요. 번지면은 하나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도 있지만은 살림 텃밭으로 이렇게 갖고서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전업을 안 하더라도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아는 동생도 공무원인데 틈틈이 주말에 가서 여기 사진에 지금 대림농원 제1비 가든센터에서 잔뜩 5천주 사다가 몇천 원짜리 사다가 이게 2년을 키웠는데 몇만 원짜리가 최하 5, 6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수익 사업이 내가 휴일에 또는 일과 시간에 여름에 같은 경우는 바쁘지만은 대부분 6개월 정도만 내가 주말에 일을 해도 충분히 임산물을 생산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평 정도를 살림 텃밭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그걸 아름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게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두릅나무 심고 엄나무 심고 참중나무 심어서 종묘 생산하면서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은 트리하우스라고 하시죠. 트리하우스. 멋진 그 톰소의 모험이나 이런 그 빨강머리에 애에 나오는 그런 멋진 트리하우스. 그게 이제 오두막 형식인데 제가 법조항을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공작물로도 들어가지 않고 4m 이상의 광구탑이나 이런 것들 쭉 공작물로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공작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조경시설로 들어가더라고요. 조경시설. 그래서 온도만 비슷하게 작은 거 지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사진을 제가 안 넘어갑니다만은 그 텐트. 저 텐트도 지금 여러 개 쳐놨어요. 그 현장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막걸리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300평을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내가 참중나무도 심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내가 조금 노동력만 가지면 돼요. 심고 잘 키우고 있는데 또 이제 봄에는 순도 따서 팔고 나무 뿌리도 이렇게 해갖고 종근으로 팔고 했는데 하고 나서 트리하우스 짓고 또 텐트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땅값이 두세 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우리가 살림 텃밭 같은 경우도 지금 관에서 하는 살림 텃밭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보람 있는 그런 사업도 겸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림 텃밭에 보면은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산림 르네상스 시대에 걸맞게 상당히 규제 완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목이에요. 벌목. 우리가 전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나무 한 3그루만 피워도 순사가 잡아가고 쉽게 해서 애들이 울면은 호랑이가 온다면 울음을 안 그치는데 순사가 온다면 울음을 그쳐요. 그 나무 몇 그루 피워갔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벌목도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전에는 농림, 축산, 임업 그 관련해서만이 목적의 용도가 있어야만이 그 벌목을 몇 그루라도 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2023년 6월 16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는 거니? 용도에 관계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용도에 관계없이 벌목을 10세제곱미터까지 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임업 후계자가 됐어요. 80세제곱미터까지
신고 없이 용도에 관계없이 빌 수가 있는 그런 산림 정책이 완화가 된 거죠. 일반 개인들이 10세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어느 정도 양인거니 우리가 가슴 높이에서 30cm 되는 그 아름드리 나무예요. 지름이 한 20cm, 30cm 되면은 굉장히 큰 나무죠. 그런 나무를 거의 39루 정도를 내가 빌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감벌을 할 수가 있는데 벌목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험적인 얘기예요. 나무를 벨 때 반드시 그 산림업자들은 삭벌을 해야 돼요. 삭벌이란 뭐냐? 나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비워야만이 이거 작업하기도 좋고 또 갖다가 그 뭐 우드칩이나 만드는 공장에 갖다 주면은 이 생산성 그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절대 감벌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벌을 우리가 삭벌을 사가지고 기계톱을 빌려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많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 감벌을 해야만이 산에 그늘이 있어요. 아까 산림조합에서 500구자, 1000구자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면은 이거는 뭐 숲속 야영장 그림이네요. 있는데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러면 떼약볕에서 떼약볕과 그늘의 온도 차이가 거의 5도 이상 나요. 엄청나게 더워요. 지금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열대성, 아열대성 그 기후인 고무나무 같은 거도 이파리가 다 타버려요.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가. 반드시 이런 요즘 체리용 쉼터다, 농막이다, 전답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은 숲속에 있는 그런 산림 텃밭에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나무의 그늘은 반드시 남겨놓고 있어야 된다. 이걸 다 삭벌을 하면은 벌써 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작업 여건을 되고 힐링도 되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벌목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벌목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참나무나 화렵수 같은 경우는 직근성이에요. 그 결이. 그래서 한쪽에 나무 피고 또 한쪽에 이렇게 피면은 이게 두두두두 자빠지면서 이게 막 15m, 20m가 자빠지잖아요. 거기서 누구 도와준다고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납니다. 작살 납니다. 왜냐면은 직근성이기 때문에 이게 쭉 피면서 퉁 튀겨버려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50톤, 100톤의 그 어마어마한 힘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것만 유의하면은 위험할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대근이나 옛날에 뭐 마님하고 막 그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에 딱딱 쪼개는 것이 다 침엽수, 미류나무, 활엽수, 미류나무나 그런 참나무 같은 것은 한 번 쪼개면 직근성이기 때문에 팡팡 쪼개서 뭔가 힘을 과시하는 그런 영화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벌목할 때 그런 때만 좀 유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10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 그런 땅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내가 힐링도 하고 다 우리가 지금 성인병 안 발생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다 시멘트 유해 물질 나온 데서 시멘트 구조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과 함께 다 이렇게 하면은 건강도 하고 힐링도 하고 금산에 아토피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금산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애들 가서 한두 달 뛰어놓으면 아토피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산림 르네상스의 시대에 걸맞게 산림을 우리도 효용성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